자, 체포 후의 문제죠. 체포 후의 문제. 영장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위 체포 등 체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102페이지에 나와요. 102페이지 체포의 문제. 체포한 다음에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통지 의무가 있어요. 통지 의무. 그러니까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한 때는 변호인이나 피의자 지정한 자에게 무슨 일로 잡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거,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통지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 근데 통지는 몇 시간 내에 해야 되느냐?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 출제돼요.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전화 또는 모사 전송기 팩스로 해도 됩니다. 문자로 해도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다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전화로 했을 때는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돼요. 24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것 중요해요.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지체 없이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지체 없이. 지체 없이란 말은 24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체포된 자의 지위 있죠. 피의자의 지위. 체포된 피의자의 지위가 있어요. 체포된 피의자의 지위. 면회권이 일단 있습니다. 접견교통권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변호사하고 만나야 되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권하고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 중요한 게 2번입니다. 2번 별표 3개. 체포 적부심사와 피의자 보석이 되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 적부심사를 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죠. 체포된 경우는 영장 체포든 영장 없는 체포, 긴급 체포든 현행 체포든 다 적부심사는 신청할 수 있는데 피의자 보석은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보증금을 내고 석방이 돼야 안 돼. 체포된 사람은 안 된다 그랬지. 왜 안 된다 그랬어? 체포는 몇 시간 안에 끝난다고? 48시간에 빨리 끝나니까 보증금 내고 자시고 할 시간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조심하십시오.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들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체포니까 체포구속 적부심사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 납입조건 피의자 석방, 이게 피의자 보석입니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피의자 보석이라고 쓰나? 피의자 보석. 피의자 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을 결정해야 돼요. 구속할지 말지를 해야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는 피의자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체포 적부심사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긴급 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석은 안 돼요.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결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린단 말이야. 적부심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자, 그다음에 구속의 결정 해야 됩니다.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석방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 안에 하면 된다고? 48시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48시간 안에. 긴급체포의 경우도 같죠. 지체 없이란 말이 조금 강조가 되어 있을 뿐이고 48시간 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죠. 긴급 체포한 경우도 구속영장, 구속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고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그 현행범인 체포할 때 있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아닌 이가, 즉 일반 사인이 현행범 체포했을 때는
현행범을 체포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기산합니다. 이것도 그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나온 건데 소말리아 해적을 얘네들 이제 만기 출소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징역 7년 받았던가? 10몇 년 받았나? 해적을 소말리아에서 부산까지 데려오는데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거의 10일이 있다가 부산에 들어온단 말이야. 10일 있다. 배로 왔으니까 비행기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부산 경찰서에 넘겼는데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10며칠 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래서 형사법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라고 이제 국선 변호인이 따졌겠지. 근데 이건 할래 할 수 없잖아 지금 이때는, 그지? 그래서 현행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가 아니고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48시간 내에 청구했는데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되죠.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거 아닙니다. 즉시 석방해야 된다. 즉시입니다. 즉시 별표는 즉시 석방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구속 기간에 상한입이 되나 안 되는 문제. 이거 구속에서 다시 다루는데 중요한데요. 그 체포 기간이 피의자 구속 기간에 들어갑니다. 상한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과 검사의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 현행한 대로 기산한다. 이 말은 체포 기간이 피의자 구속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피의자 구속 제한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구속 기간에 산입이 돼요. 뒤에 구속에서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재체포 제한이 있는데 긴급 체포의 경우는 재체포 제한이 있고 영장 체포의 경우는 영장 발부되는 한 항상 재체포할 수 있다 그랬죠. 영장 발부해서 영장 체포했다가 석방했다가 또 영장 체포했다가 석방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판사가 판단하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근데 긴급 체포의 경우는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했다가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했다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게 돼요. 그래서 제한을 했단 말이죠. 긴급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의 청구나 발부가 없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 체포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다시 긴급 체포 못하지만 영장 체포는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와 관련된 판례. 이것도 문제화가 많이 돼요. 별표 한 4개 놓으세요. 영장 없이는 긴급 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나 이같이 석방된 피의자로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재구속이 제한되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라면 요거는 이제 피의자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 피의자로서 구속됐다 석방된 자는 재구속이 제한되는데 이렇게 재구속이 제한되는 구속이 됐다 석방된 자라면 구속영장에 구속됐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요거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딱 길이가 적당해서 그런가 봐. 자, 거기까지 하면 이제 체포가 끝났고 구속으로 넘어가죠. PPT 바꾸고. 자, 구속. 여기도 한 많으면 2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아니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어려워 이쪽에 어려운 게 많이 숨어 있어요. 시험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뭐
어렵지만 이해가 잘 안 되지는 않아요. 추상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구속부터 먼저 보면 기초 개념이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 두 개가 있다. 구인과 구금 두 개가 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구속 속에는 구인과 구금 두 개가 있다. 누구를 잡아 가두려면 일단 끌고 와야죠. 경찰관서까지, 그지? 그게 구인이야. 인이 끌린입니다. 끌린. 끌어당기다. 당구 치면 희끼. 그 다음에 구금은 갖다 가두는 거죠. 금지시키는 거죠. 이 둘을 합해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끌고 오고 갖다 가두고. 그러면 구속영장에는 구인장, 구금장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한 장으로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둘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인장 발부해서 구속 여부 결정해서 구금장 발부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병욱이 구속이 되죠. 조연아 구속이 됩니다. 다 구속이 되는데 뭐 석방되죠. 해맑게 울고 있는 구속 가장 해맑게 구속되는 사람인데 손석희 MBC 파업으로 구속되는 상황이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 전과 구속 후인데 참 뭐가 본선 모습일까요? 놀랍지 않아? 대한민국 화장빨의 위대함이라고 해야 될까? 차츰차츰 구속될 때 변화했던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징역형 받고 또 가서는 또 이렇게 됐겠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다가 관리의 이 참 위대함이라는 거. 구속의 요건. 범죄의 객관적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의미란 말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고도의 개연성이라고 말합니다. 90 몇 % 이상이어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유죄 판결 나올 확률이. 자, 그 다음에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일정한 주거 없을 때 주, 증거를 인멸할 염려의 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의 도 해서 도주인으로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도주인, 도망이나 주거보정이나 증거인멸 이럴 때 구속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 사유가 있다 없나를 판단하면서 판단 사유에 뭐가 필요하냐면 범죄의 중대성, 대동감 해놓으시고요. 재범 위험성, 범 동그라미,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부려, 해 동그라미, 대범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폭행이라도 조연아가 대한항공 부사장 조연아가 갑질로서 폭행한 거랑 그냥 노동자들끼리 술 먹다가 싸움해가지고 폭행한 거랑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죠. 주먹 한 대 친 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안이 중대하니까 이거는 구속해야 되는 거, 이건 구속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미 사건은 주거부정의 경우에 하나고요. 구속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속 절차가 중요 또 합니다. 중요해요.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죠.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는데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하고 피의원 구속영장 발부가 서로 달라요.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는 누가 발부한다 그랬죠?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원 구속영장 발부는 수소법원이 발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피의자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모든 영장은 누가 청구한다 그랬어요? 검사가 청구한다 그랬죠. 검사가 누구한테? 지방법 판사한테, 수임 판사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신청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에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관이 심사하죠. 지방판사, 수임판사가 심사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심사인데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심사했어요. 검사가 낸 서류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주장만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으니까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이것 때문에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민주투쟁 시절에 민주 인사들이 쉽게 투옥이 됐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민정부 YS죠. 1995년은 YS가 정권을 잡았을 때 3당 통합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을 때 YS가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라는 것이에요. 뭐 영장실질심사 과정 앞으로 뭐 지금까지 한 1년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고생할 게 더 많습니다. 영장실질 구속영장 몇 번이나 했어.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이재용한테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영장 담당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가 이름이 뭐더라? 아까 나오는데 구속영장 기각했죠. 요 사람 조희현이었나? 조희현 판사. 그래서 뭐 적폐 판사다 뭐 해가 난리가 났었죠. 아직까지 이 판사가 구속영장 가끔씩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싹 웃고 나오지. 이번처럼 또 싹 웃고 나왔다고 한번 싹 웃고 나왔는데 다시 또 구속영장 재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 들어가죠. 추가 증거 확보됐다고 해서 한정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요. 요 조희연, 한정석 이런 판사가 바로 수임 판사입니다. 수임 판사, 지방법원 판사단 말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입된 증거 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판단이 맞았죠.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두 번 다. 유죄 판결이지만 집행유예로 빠져나왔을 뿐이고 독방이 수감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검사가 이 지방판사한테 구속영장 청구할 때 내 서류를 냈는데 이 서류만 심사하고 쉽게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YS가 사법 개혁을 하라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 쉽게 영장이 발부되는 게 문제다 해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영장을 발부하자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영장의 실질적 심사 제도가 도입된 거죠. 영장 실질심사. 즉 그 구속 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신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95년에 이 제도가 들어와요. 지방법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때 이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게 사개위가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게 검찰하고 법원하고 법학교수들하고 이 3자들이 모여서 만든 위원회예요. 그리고 주체가 된 게 이제 사법권의 주체인 검사 법원들이 있지. 얘네들이 묵계를 합니다. 묵계. YS가 지금 막 망나니처럼 칼날을 휘두르고 뭐 군부 개혁한다, 사법 개혁한다, 온갖 개혁을 하니까 우리도 개혁하는 척을 하긴 하겠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긴 하지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영장실질사를 하긴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재량사항인 걸로 판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영장을 발부하든 피의자를 신문 안 하고 발부하든 판사 마음에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자 이렇게 묵계를 하고 도입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영장실질사 안 하고 그냥 영장 발부하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됐었는데 몰래 구두로 이게 망상 도입되고 나니까 언론에 스포트를 받고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YS 개혁 1호다라고 칭송을 받자 판사들이 오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조건 검사가 영장 청구하니까 무조건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와서 심사하고 피의자 신문을 하고 영장을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검사 측하고 경찰 측에서 막 불만이 어마어마했어요. 안 그래도 수사 인력 없는데 사람은 없는데 영장 청구하면 옛날에는 꼬박꼬박 나오던 것이 이건 며칠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해서 우리 번거로워서 못 해먹겠다고 뒤집어져요. 이 검사하고 경찰 측에서. 그래서 막 그걸 논의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싸웁니다. 지면서 해서 싸워가지고 이겨. 검사 측에서 이겨가지고 97년에 법을 바꿉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신문을 하려면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피의자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신문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후퇴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을 운영합니다. 10년. 그래서 2007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노무현 되고 뭐 이렇게 됐죠. 김대중 되고 노무현 되고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 보니까 이게 OECD 가입하면서 OECD 기준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판사 얼굴도 못 보고 판사 대면도 못하고 구속영장 발부되는 건 이건 OECD 기준에 미흡하다 해서 권고 사항이 와요. 구속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대면하고 신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권고가 오고 그 권고에 따라서 한 글자를 바꿉니다. 한 글자를 바꾸고 그래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에게 피의자 신청이 있으면 해야 한다. 이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 신문을 반드시 하는 게 원칙이도록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법이 이렇게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임의적 피의자 신문이고 판사의 재량이었는데 지금은 필요적이고 판사의 의무단 말이야. 그래서 신문을 안 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위법합니다. 원칙이. 물론 예외들이 있지만 그리고 신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영장실질사는 판사, 영장 발부 판사의 의무다. 의무라서 요즘은 뭐 거의 다 영장실질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죠. 자, 그래서 책으로 가자. 2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그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입니다. 체포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아니에요. 체포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아니라고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신문 제도입니다. 자, 의 다시 봐봐요. 의 보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자 구속영장의 청구에다가 별표 달아놓으세요. 체포영장 청구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구속영장의 청구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깜빡 속기 쉽습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 영장실질심사 제도로 간다. 이것은 영장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결국 종래에는 즉 과거에는 임의적 제도였으나 판사 대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필요적 제도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으로 가면 판사의 의무, 필요적 피의자 신문 제도로 바뀌었는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된다. 지체 없이 줄쳐놓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뒤에 넘겨야 되겠다. 뒤에 106페이지 A 번호 되어 있는 거 체포된 피의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오느냐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된다. 요거 별표 놓으세요. 다음 날. 특히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왜 그럴까요? 체포됐으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법원에 데려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데려가 버리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시간을 제한한 거죠. 몇 시간이다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로 제한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보통 한 24시간, 48시간이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있고 그 다음 날까지니까. 그 다음에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는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줄쳐놓고 별표 달아놨어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해야 된다. 해야 한다. 역시 별표 놓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 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죠. 그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그러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이지 체포영장 아니에요. 밑에다가 쓰나? 내가 해놨나?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뭐 구인한다 이런 식으로 쏘개요. 체포영장 발부 아닙니다.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도 아니에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하여 신문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도망하는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즉 신문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도망했으면 그 자체 바로 구속사유가 갖춰지는 거죠. 도망 사유가 있으니까. 자, 참고에 들어가 있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신청권이 있다는 걸 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문 절차들이 쭉 그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해요. 피의자 신문 절차. 그래서 먼저 피의자 인치라는 것이 끌고 와서 어디 두다, 끌고 와서 놔두다, 이게 인치입니다. 그래서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효를 이용하여 인치하고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신문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돼요. 즉시 아닙니다. 즉시. 요거 긴급 체포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석방이 되잖아, 그지? 그거하고 달라. 요거는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경우는 24시간을 주는 거죠. 수사기관의 경우는 48시간을 주고요. 조금 많이 줘, 수사기관한테. 그 다음 요거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그 밑에 그 인치받은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이 유치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재용 저기 유치장에 유치가 됐었죠. 그리고 새벽에 이제 보통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이 나니까 새벽에 이제 집에 가나 마나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2번 피의자 출석 보세요. 피의자 출석.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결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 현장이 곤란한 때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결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는 신문결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의자가 출석을 해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한 5개 놓으세요. 5개. 신문의 공개와 신문 장소. 영장 실질조사 과정은 공개할까 안 할까 이게 문제인데 형사법 대원리가 있습니다. 대원리. 원리를 아시면 해결돼요. 내가 탄핵주의 이야기하면서 탄핵주의로 들어오면서 재판은 공개 재판을 했었어? 비공개 재판을 했었어? 공개 재판을 했지, 그지? 응? 여러 사람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고문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소 전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비밀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기소 후에 재판은 공개합니다. 기소 전 수사 과정 비공개, 기소 후 재판 과정 공개가 원칙이라고.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이게 기소 전 절차인지 기소 후 절차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자동적으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는 100번 기소 전이야 기소 후야? 기소 전이 이제 수사 과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비공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체포구속 적부심사도 마찬가지. 기소 전이잖아. 그 다음에 기소 후에 공판 준비 절차는 그다음에 즉결심판하고 약식은 어떻게 될까? 즉결심판하고 약식은 즉결심판 회부됐으면 기소 후야 기소 전이야? 기소 후지, 그지? 그러면 즉결심판도 공개가 원칙이야, 공개가. 근데 약식은 공개 안 해요. 비공개예요. 왜 그럴까요? 약식은 검사가 낸 서류 가지고만 재판하기 때문에 기소 후지만 예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에 공판 절차는 공개인데 공판 준비 절차는 공개일까 비공개일까? 공판 준비 절차는 공판 준비 절차도 기소 후의 절차잖아. 공개입니다. 공개. 근데 공판 준비 절차 중에 배심원 선정기일 있잖아. 배심원 선정기일. 그건 공개일까 비공개일까? 그건 배심원 될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비공개예요. 배심원 선정기일만큼만은. 그 외에는 다 공개입니다.
그다음에 재정 신청 절차는 공개할까 공개하지 않을까? 재정 신청 절차는 재정 신청은 왜 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 내린 것이 억울하다고 기소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면 아직 기소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럼 재정 신청 절차 비공개지, 그지? 비공개. 비공개면 따라서 수사서류 열람 등 사건도 인정 안 돼요. 정확하게 따라붙어요. 수사서류 열람 등사도 안 됩니다. 공개가 되고 나는 기소 절차는 수사서류 열람 등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피의자의 경우는 수사서류 열람 등사가 안 됩니다. 피고인이 된 다음에 수사서류 열람 등사가 돼요. 피의자 변호인도 안 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되죠. 근데 변호인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돼요. 피의자 변호인은 예외적으로 되는데 그 예외가 바로 요 두 개죠.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고 체포적적부심사하고. 요거는 수사 과정이면서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는 경우니까 요 피의자 변호인에게만큼만은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이 인정됩니다. 변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신문 공개해요, 안 해요? 영장실질심사 공개 안 한단 말이야. 피의자의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아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줄쳐놓고. 다만 판사는 상당하도 인정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개는 가능해요. 일반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반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야. 이해관계인에게만 공개합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신문 장소가 피의자 신문은 법원 청사 내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 신문할 수 있어요. 이게 즉결 심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즉결 심판. 즉결 심판이 어디 있느냐? 254페이지하고 연결해 놓으세요. 254. 법원 청사 내에서 해야 된다. 요 옆에 254. 즉결 심판은 공개일까요? 비공개일까요? 즉결 심판은 재판 절차는 공개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즉결 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니까 경찰 관서 외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영장실질자는 경찰 관서 내에서 해도 된다고. 급한 때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 신문하면 됩니다.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고쳐야죠. 이거 뭐 수사 과정이든 재판 과정이든 진술 거부권은 항상 고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네요. 의견 진술권이 보장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신문기를 추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 주의에 넣어놨는데 신문은 안 됩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기를 추석해서 피의자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피의자 신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을 못하고 자기네 의견을 진술만 할 수 있습니다. 신문 도중에도 판사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밑에 주의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구속을 했다. 경찰이 구속을 했어요. 경찰이 구속했어. 그러면 경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 10일에 구속할 수 있는데 얘가 영장실질심사 한답시고 한답시고 이틀을 깨먹어요.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이틀 동안 수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지? 없었는데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할 수 있는 구속기간 10일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남은 8일밖에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사기간이 짧아지니까 법이 영장을 실질심사에 소요돼서 또는 체포적적부심에 소요돼서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기간은 여기서 빼줍니다. 그래서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불산입이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수사를 할 수 있었나 없었나를 잘 생각하라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빠지냐 이것도 조심해서 보세요. 피의자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날 동감해놓고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 날 동감해봐 날부터 날까지 기간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구속제한기간이죠. 그게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시간으로 계산 안 하는 거야. 계산을 해볼까? 오늘이 며칠이야? 발렌타인데이가 다 돼가던데 2월 9일이야. 2월 9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류가 접수됐어. 접수되고 2월 10일 날 그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기록이 왔어. 그리고 계산하기 어렵구나. 앞에 더 다른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저 구석 가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으로 계산 안 한다는 거지. 안 하고 이거 1일 접수한 날 1일 돌아온 날 1일 해서 이틀을 요 10일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이틀 더 구속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변호인을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 변호인 선정해 줍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원래 국선 변호인은 기소 후 피고인에게 선정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 수사 과정에서의 재판이 있죠. 즉 영장실질심사하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는 나라에서 국가가 선임해 줘요. 변호인을. 신문할 피의자 변호인 때는 지방 판사 동함해 놓고 직권 동함해 놓고 선정하여야 한다 별표놓으세요. 의무입니다.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를 선정해 줘요. 이 경우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1심. 그래서 기소 전에 구속이 되면 나라에서 변호인 선임해 주면 이거 1심 재판 판결 선고될 때까지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이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얻게 된 때는 직권으로 변호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충분히 진행돼서 변호인이 더 이상 없이도 재판 진행할 수 있겠다 싶으면 변호인 선정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재량상으로 돼 있어요. 이거 해야 한다라고 해서 경찰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항상 조심하세요. 참 지금 문제 만드는 거 보면 치사하지. 그 다음에 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인정됩니다. 면회권이라고 그랬죠. 변호인하고 만나서 재판을 어떻게 받을지 수사를 어떻게 받을지 수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 시작 전에 접견할 수 있고요.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한테 조력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신문 전에 접견 면회는 하지만 신문 도중에도 변호사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그걸 허용해야 돼요.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권도 있죠. 수사서류 열람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지방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사가 안 돼요. 등사 X 해놓으세요. 등사는 못 해갑니다. 복사는 못 해간단 말이야. 등사나 복사나 거의 같은 말. 또 뒤에 변호인 쪽에서 모아서 또 하고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신뢰관계자 동석 그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 거 있죠, 그죠? 그 피의자 신문하고 나온 거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적 동석이죠. 임의적 동석이죠, 임의적 동석. 자,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쭉 끝나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신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줄 쳐놓으세요.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먼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끌고 왔죠. 끌고 온 다음에 이제 구속을 해야 되니까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즉 구금장을 발부하는 거죠. 구금장.
그 다음에 구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청구를 기각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이 기각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재판에 대해서 상소가 되느냐? 조혜연 판사, 뭐 한장석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 한동석이었나? 서울 고등법이나 대법원 올라가서 그 영장 기각 재판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안 돼요. 일체 안 돼요. 구속영장 발부도 일종의 재판이나 영장 발부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청구가 가능하므로 항고, 재항고, 준항고 등 형사법상 어떠한 불법방법도 없다. 이거 줄쳐놓고 별표 3개 좀 달아놨어요. 항상 출제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가 가능해요. 다시 청구, 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고, 재항고, 준항고 등 상소가 안 됩니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항고는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고요. 항고, 재항고는. 근데 구속영장 발부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 법원이 해, 아니면 정황판사가 해? 정황판사가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형식 논리적으로 법원이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가 안 되고, 그다음에 준항고는 그 416조 준항고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준항고가 돼요. 416조에 하면. 그래서 그 수임 판사는 거기에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수명법관에 대항 되고 해서 일체 상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청구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재용 영장 1차 청구 조현한테 했다가 기각되니까 2차 한정석한테 청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부가 됐죠. 그것도 기각되면 세 번째 영장 전담 판사한테 또 신청합니다. 그래서 세 판사가 다 기각하면 그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해요, 보통. 기각이 됐다가 다시 청구를 하고 영장이 발부됐죠. 자, 요 판례 별표 2개 해놓고요. 금방 이야기한 거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판사의 지방법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 수소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수명법관의 구금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소도 안 된다. 다시 청구만 가능하고. 그러면 재청구도 불복이 아닌가요? 하는데 재청구는 불복이 아니죠. 다시 청구할 뿐이지. 그 청구가 잘못됐다고 해서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아니죠. 같은 데 가서 또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피의자 구속이고요. 그다음 피고인 구속 봐보세요. 피고인 구속. 법정 구속을 말하는 건데 수소법원이 직권을 합니다. 법원 직권으로 하죠. 검사의 청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제도도 없어요. 구속 전 피고인 신문 제도라는 게 없죠. 그 다음에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상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항고 가능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구속영장 집행으로 넘어가 보죠. 구속영장 집행은 체포영장 집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 방식, 체포영장 방식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의 집행의 방법, 100페이지에 나오는 주체 이런 것도 앞에서 본 체포영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고, 고지 의무도 거의 유사하죠. 고지 의무도. 고지 의무도 거의 유사한데 피의 병기 해줘야 된단 말이야. 피의 병기고. 근데 피고인 구속의 경우 좀 다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피고인 구속에다가 별표 해놓으세요. 거의 똑같은데 범위 변기입니다. 범위 변기. 피의 사실이 범죄 사실로 바뀌었다 뿐이죠. 범죄 사실로. 그래서 피의 변기, 오줌은 변기에 놓으라, 범위 변기, 호랑이가 변기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유치하지만 외워두는데, 범위 변기. 근데 이게 사전 고지 의무입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사전 고지 의무. 피고인 구속 사전 고지 의무라고 쓰나. 그러니까 체포 구속 전에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피의자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 고지 의무 구별이 없죠. 근데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사전 고지 의무, 사후 고지 의무가 구분이 돼요. 사전 고지 의무 있고.
이거 위반하잖아요. 사전고지 의무 위반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려줘야 하느냐 하면 집행기관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하는 수사법원이 이 사전고지 의무를 해야 돼요. 사전고지 의무가 있어요. 피고를 구속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누구지? 모든 영장이 집행은 누가 한다 그랬어? 누가 집행한다 그랬어? 검사가 집행한다 그랬죠, 그죠? 검사가 지휘해서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합니다. 근데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기관이 아니라 그랬죠. 검사가 집행기관입니다. 근데 그 검사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영장을 발부하는 그 법정에서 구속하는 법정 구속 과정에 법원이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니까 그거 안 알려주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이므로 중요해요.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해서 그 변호 안에 재판을 받았다며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 동감해놓고 안타 동감해놨어요. 이때 그래서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죠. 요거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사전고지 의무 이행을 안 하면 위법이다라고 하는 거 위법인데 똑똑한 피고인 모이죠. 법원 판사가 야 너 그 변호인 선임해서 재판 받을 수 있어 이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정했죠. 선정해서 그 변호 안에 재판을 받았다면 이 절차상 권리가 다 뭐 지켜진 걸로 봐요. 그래서 적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장의 제시, 체포영장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전 제시가 원칙이지만 소지하지 않은 때는 사후 제시, 긴급 집행 예외도 인정된다는 거. 체포영장하고 똑같고. 자, 그다음에 구속 후에 문제 봐보죠. 통지 의무 체포하고 똑같습니다. 통지 의무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근데 몇 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알려야 되죠. 그거는 체포하고 같아요. 체포하고. 근데 사후고지 의무가 중요합니다. 또 별표 여기도 사후고지 의무도 별표 3개 해놓고 아까 그 피고인 구속의 사전고지 의무도 별표 1-2개 해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 사후고지 의무가 있는데 법원은 피고를 구속한 데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또 알려야 됩니다. 이 공소사실이 바로 범죄사실이죠. 이게 기소 전에는 피의사실이었죠. 피의사실이 범죄사실로 되었다가 공소사실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절도다, 사기다, 뭐 공갈이다 이런 거, 살인이다. 근데 이거는 사후 청문 절차에 불과합니다. 구속시켜놓고 법원 판사가 네가 이런 걸로 구속이 사실된 거야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후고지 의무를 이행을 안 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 아니다 동감해 놨어요.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사전에 안 알려주고 구속을 시키면 그거 위법한 구속이 되는데 구속한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안 알려주더라도 구속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다음에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 뭐 체포하고 같죠. 접견교통권, 면회권이 있고요. 변호인 선임권, 선임 의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기도 별표 3개 넣어서 구속적부심사와 피의자 보석.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죠. 구속된 피고는 적부심사 신청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피의자 보석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보석 안 된다 그랬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구속기간이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수답하십시오. 이거 이야기 시작하면 계속 연결해서 되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1-20분이 끝날 게 아니고 한 30분 잡아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수답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수고했어요.